마감의 기술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SCTV 이민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읽어보셨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전강 후약에 상당히 좀 이런 날이 제일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초반에 힘을 확 밀어냈다가 네. 마지막에 확 밀어버리는데 저는 오늘 오전 상승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갭상승을 띄우면서 코스피가 상당히 상승을 해줬는데요. 조금 부담스러운 상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처럼 좀 조정을 하러 받아가는 게 오히려 앞으로의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정도 후퇴한다라는 느낌? 후퇴도 아니죠. 그냥 제자리 뛰기를 잠깐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저께 5% 가까이 거의 뭐 상한가라고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5% 가까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2,600까지 끌어올려줬어요. 현재 끌어올려준 상태에서 오늘은 현재 2,610포인트는 좀 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보는 뷰는 아마도 3월 초반, 2월 마지막 주 정도에 드렸던 2,620포인트에서 2,520포인트 단기 박스권이다라는 게 거의 맞아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를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려면 삼성전자의 급등이나 어제처럼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어주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시장이 안 좋아서 전강 후약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냉철하게 미국 시장을 살펴보면요. 미국 시장도 플러스권으로 끝나긴 했어요. 근데 M7이라고 불리는 뭐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이런 이 기술주들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도 나머지 소형주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수가 좀 좋아졌던 것뿐이지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고 불리는 M7 종목들이 좀 뒷받침이 돼줘야 어제처럼 올라가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강세가 끝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더 이상의 가격에서 떨어지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도 충분히 좀 우리가 트라이 좀 해볼 만한 가격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GTC라는 그 엔비디아 GPU 컨소시엄 그거에 대한 퍼포먼스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아직은 엔비디아에 대한 HBM의 뭐 어떠한 퍼포먼스가 나와주진 않기 때문에 그냥 삼성전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냥 가격 자체가 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조금 더 움직임이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코스피는 1% 가까이 상승했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구간이고 코스닥은 오히려 코스피보다 좀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위쪽으로 다시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망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냐면요. 일단 코스피의 일봉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제가 지금 네모칸 쳐드리는 게 3월달 일봉입니다. 보시면요. 오늘 음봉이 나온 건 좀 아쉽지만 이날 완전히 급락이 나온 날, 요 날 빼고는 나머지 날은 다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2월 달에 이 올라갔었던 2,650포인트까지 과연 올라갈 수 있냐 없냐는 추후의 문제지만 일단은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하자면 이 자리에서는 지금 단기 박스권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의 지금 약간 국내적 정치 리스크도 아직 존재해 있기 때문에 저는 2월 달에 요 상승이 요 위쪽으로의 상승은 약간은 오버플레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역시나 3월 되자마자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620포인트 요 위쪽 라인에서는 웬만하면 수익이 나신 종목은 수익 실현하신 게 맞고요. 그러다가 주가가 다시 밑으로 완벽하게 뭐 제 말대로 되진 않겠지만 밑으로 2,52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오면 우리가 위에서 팔았던 현금을 다시 밑에서 투입하는 그런 약간은 좀 민첩한 시장 대응이 분명히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이제 올라간 섹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의 철강, 강관 뭐 이쪽이 좀 올라갔고 네. 그거에 따라서 조선업이 좀 올라갔는데 역시나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LNG 사업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방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강관 쪽이 좀 올라간 거 말고는 오늘 하루 정도는 조금 속상하실 수는 있겠지만 하루 정도는 좀 쉬어가는 장세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 유효할지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전문가님, 내일장 어떤 전략을 좀 챙겨보는 게 좋을지 조언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이번 주에 조금 굵직굵직한 애들이 많은데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FOMC 회의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슈퍼 금리 위크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주에 미국, 영국, 중국, 일본의 BOJ까지 금리 결정에 따른 이 회의가 이번 주에 다 개최가 됩니다. 물론 뭐 BOJ도 중요하고 영국, 중국의 지준율 다 중요하긴 한데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 FOMC 회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FOMC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겠다, 인상하겠다, 동결하겠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시장에서는 FOMC 회의에 대해서 기대감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금리 동결을 거의 97% 확률로 확실하다라는 시장의 결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금리 동결이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다만 FOMC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금리가 동결을 발표를 하면서 말하는 게 이제 점도표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점도표라는 건 앞으로의 금리를 예측치를 이제 금리가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점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경기가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려야겠다 위쪽으로 점을 찍는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위원들의 숫자에 따라서 앞으로의 금리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그거에 점도표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시장에서 미국의 FOMC 금리 인하 횟수가 최대 2회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점도표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 꼭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점도표가 좀 금리 인하 쪽으로 안 찍혀 있고 금리 인하 1회 정도로 찍혀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 아마 충격을 받을 거예요. 야 금리가 이번에 올해 한 해 1회밖에 안 내려가면 시장 충격인데 라고 하고 만약에 또 반대 방향으로 금리가 3회 이상으로 또 찍힌다. 금리 인하가. 그래도 시장에서는 충격을 받을 겁니다. 경기가 위축되는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물가의 안정, 그러니까 물가의 상승과 경기 침체 공포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의 점도표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 주에 또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이슈죠. 이건 국내 이슈인데 HLB의 가남 신약의 FDA 승인 절차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HLB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이긴 한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 입장으로서 HLB가 이번 가남 신약에 대해서 FDA 승인을 받기를 정말 원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HLB가 정말 많은 준비를 했어요. 원래 FDA 승인, 이 가남 신약 이름이 리보세라닙이라는 건데 원래 작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아니고 보완을 해와라. 보완 서류를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완 서류를 준비해서 준비한 건데 작년 9월 달에 재심사 요청을 했고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HLB의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등락폭이 심하긴 한데 아마 투자자님들은 상당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FDA 승인이 날 것 같아서 투자하기도 뭐하고 FDA 승인이 안 날 것 같아서 투자를 안 하고 있다가 FDA 승인 나서 갑자기 빵 튀어 오르면 배가 아프고 참 어렵긴 한데요. 지금 HLB의 이 가남 신약에 대한 FDA 승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가남 신약을 FDA에 승인받은 사례가 있어요. 근데 HLB는 최초가 뭐냐면 처음 개발부터 임상 실험까지 혼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부터 FDA 승인 단계까지 HLB가 혼자 자체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번 승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저는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FDA 승인이 되면 바로 미국 시장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HLB의 가남 신약 정말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 HLB의 움직임이 어떠냐면 진양권 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기타 경영진들이 HLB의 자사주 매입에 굉장히 적극적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그렇다라는 건 내부 직원들도 FDA의 승인에 대한 확신은 아니지만 자신감은 좀 보여주고 있는 자사주 매입의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주는 미국의 FOMC 회의 그리고 HLB의 가남 신약 FDA 허가까지 꼭 챙겨서 시장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슈퍼금리 위크이죠. FOMC 동결은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점도표에서 어떤 방향성 나올지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HLB 가남 신약의 리보세라닙 FDA 승인 결정 드디어 나오게 되는데 금요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 시간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길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자신감 보여주고 있는 만큼 승인 쪽으로 결정이 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초가 공략주로 이제 넘어가서 어떤 종목 골라오셨을까요? 오늘도 좀 편안한 종목, 움직임이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바닥에 있는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네. 아이센스라는 종목은 좀 아실 거예요. 이게 자가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업체인데 자가 혈당 측정기가 뭐냐면은 이게 손가락에 이게
이게 체열을 해가지고 그거를 종이에 묻혀서 이렇게 자기 혈당 체크를 좀 하는 건데 보통 이제 당뇨병 환자분이라든지 아니면 혈당을 매일같이 이렇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분들 뭐 음식을 먹었는데 혈당이 좀 높은 것 같아 이럴 때 항상 하는 게 자가 혈당 측정기라는 건데 그게 국내에서 1위입니다. 이 업체가. 이 업체가 1위고요. 심지어 그 소모품이라고 불리는 그 스트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혈당지 종이 같은 건데 그걸 체열을 해가지고 요 기계에 딱 넣는 그 종이에요. 일회용이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결국에 2024년도에 매출액 자체가 8% 성장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이센스란 기업이 앞으로도의 성장성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자가 혈당 측정기예요. 말 그대로 손가락을 자기가 찔러가지고 그 혈당을 측정하는 건데 앞으로의 아이센스가 발전해야 되는 거는 또 신제품, 또 신시장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CGM이라고 불리는 연속 혈당 측정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우리가 BGM이라고 불리는 자가 측정기는 자기가 자기 손을 찔러야 돼요. 그걸 매일같이 찌른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공포에 휩싸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아이센스가 개발한 CGM이라는 거는 그냥 센서여가지고 팔에 이렇게 딱 그냥 차고만 있어도 요 피부 안에 있는 뭐라고 하나요? 그 간질액을 통해 가지고 혈당을 계속 측정해 가지고 핸드폰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CGM 시장에 대해서 아이센스가 좀 도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CGM 시장은요. 너무나 큰 회사들이 많이 이미 포진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 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로 덱스콤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그 업체가 전체 시장 기준 40%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에보트라는 기업이 35%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회사가 70%에서 80% 시장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센스의 이 CGM이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별로 나오지는 못했어요. 예, 그치만 저는 이 CGM을 계속해서 밀어붙여도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연속 혈당 측정기 자체가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FDA 승인을 받았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식약처에서 최초 승인을 받았고 더군다나 방금 말씀드린 덱스콤 같은 업체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글로벌 그러니까 해외 수출을 아직 진출을 하진 못했어요.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잡아 나가면서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려가지고 해외에 있는 70% 80% 시장을 10%만 뺏어 온다고 한다면 아이센스는 앞으로도 좀 계속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뭐 혈당 관리 그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좀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줘 봐도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혈당 체크 이 시장이 요즘 또 핫하더라고요. 그쵸. 시장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고 비만, 다이어트, 당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 14개국의 제품을 판매 중인 아이센스, CGM의 성공이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아이센스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요? 일단은 뭐 차트로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요. 아이센스의 현재 이제 주봉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봉이라는 건데 이 봉 하나당 일주일간의 봉의 형태를 보여준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아이센스의 가격 자체가 이미 하단으로 내려와 있죠. 물론 싸다고 모든 종목이 다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연속 혈당 측정기라든지 어쨌든 자가 측정 혈당기가 현재 국내에서 1위로 팔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도 아이센스의 실적은 좀 보여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주가의 위치 일단은 하단으로 최대한 하단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위쪽으로 또 올라갈 수 있고 하단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3중 바닥까지 좀 만들어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바닥을 좀 깨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좀 아이센스 손절가는 좀 짜릿하게 잡겠습니다. 15,000원 이하로 떨어지면요. 손절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런 종목을 손절 잡아드리는 건 그 종목이 15,000원 이하라서 끝나서 이제 포기하고 가세요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한 번 정도 노려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15,000원 깨지면 500원밖에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5,000원짜리를 꼭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저는 좀 많이 보겠습니다. 22,000원까지 우리 목표가 딱 잡아드릴 테니까 아이센스란 기업 지금부터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는 건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이센스 실적 성장 역시 8%대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였고 자가 혈당 측정 사업에서 사상 최대 실적 이뤄가고 있는데 앞으로 연속 혈당 측정기도 차세대 동력으로 잘 이뤄나가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5,000원 제시해 주시네요.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